내가 3학년이랑 1학년 아이 둘하고 영어 공부 때문에 캐나다 갔던 건데 결과는 기대했던 거랑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한 명은 목표대로 영어도 익숙해지고 한글도 계속 유지했던 반면 한 명은 영어 때문에 한글을 놓친 경우야.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 줄게. 혹시 지금 조기 유학 고민 중이고 특히 아이가 둘이다, 둘 이상이다라고 하면 꼭 고민해 봐야 될 문제야. 캐나다 조기 유학 언제 가는 게 좋을까? 이건 한국에서 1학년 1학기 마치고 캐나다로 간 둘째 얘기인데, 그러니까 캐나다 생활한 지 몇 달 지나고 한국 수학 문제집을 푸는데, 그러니까 주관식 수학답을 영어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한글보다 영어가 편해서, 그러니까 한글 표현을 모르니까 영어로 적은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학 공부를 연산 위주로 했었거든. 그러니까 아직 한국 학년으로 1학년 1학기고 연산 위주로 하면서 몇 달을 보냈는데, 가져간 수학 문제집이 이제 슬슬 이제 주관식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문장으로 답을 써야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졌는데, 얘가 한글로 답을 못 써서 영어로 쓰는 거야. 이게 뭐 누가 보면 영어 잘해서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아니고, 이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좀 미치는 경우지. 그러니까 왜냐면 한글로 설명을 못 써서 영어로 쓴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심각한 건 모르는 한글 단어를 영어로 알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얘가 한글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니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설명해주고, 또 내가 모르는 건 나도 국어사전 찾아서 설명해줬거든. 근데 얘 입장에서 국어사전 설명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 그러니까 마치 영영사전에서 단어를 찾았는데 뭐 설명하는 단어를 또 몰라서 뭐 그런 비슷한 상황 같은 거지.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가능한 나는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얘는 한글 단어 뜻을 영어로 빨리 알려달라고만 하는 거야. 아, 근데 우리 둘째는 다시 얘기해주면 영유를 2년 정도 다녔고, 그리고 주 5일 영어 학원을 뭐 한 6개월 이상 다녔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그러니까 나름 뭐 단어도 많이 아는 편이고, 뭐 영유 출신에 뭐 적당히 하는 뭐 그런 수준? 뭐 아무튼 한글 단어 뜻을 영어로 알려달라고 하는 건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정상인가? 당연히 아니지. 그때 나도 사실 아차 싶었던 게,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 때문에 갔으니까 영어만 집중할 때였거든. 그렇게 해서 그냥 몇 달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한 가지 놓친 게, 1학년 어린 둘째가 3학년 큰 애만큼 한글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한창 한글을 배울 시기인데 얘는 그때 영어를 공부했던 거야. 그러니까 영어만 주입되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우리 집만의 케이스는 아니고 뭐 해외로 조기 유학 가보면 그러니까 주변에서 정말 흔한 문제야. 4학년, 2학년 두 딸, 캐나다 공립초등학교 15개월 생활 후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 볼게. 그러니까 나는 딸들 데리고 캐나다에서 15개월 공부하고 돌아왔고, 딸들은 이제 캐나다 현지에서 공립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한 거야. 근데 돌아와서 두 딸의 언어 학습 결과는 좀 달라. 또 먼저 이건 큰딸 얘기야. 그러니까 캐나다 가기 전에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간 거고, 그러니까 한글은 거의 완벽하게 잡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캐나다를 갔어, 큰애는.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 결과는, 그러니까 영어는 뭐 빠르게 적응했고, 뭐 말하는 것도 금방 트이고, 뭐 학교 수업도 무리 없이 따라갔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였어. 뭐 주변에서도 뭐 큰애가 뭐 빨리 적응하니까 좀 부러워하는 엄마들도 꽤 많을 정도로 그냥 이상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적응 배경에는 우리 큰애도 영유는 1년 이상 다녔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도 거의 매일 영어 학원을 다녔었어. 근데 둘째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마친 상태였고 한글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였어. 그러니까 읽는 거랑 쓰는 거, 그러니까 언니보다 기초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간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말은 잘하지, 눈 까불고. 근데 이제 둘째 결과는,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영어랑 한글 둘 다 애매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쉽지만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판단의 기준이 상대적이긴 한데 또 뭐 잘했던 지 언니랑 내가 매번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일단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둘째도 언니처럼 영유는 2년 다녔고, 그러니까 1학년 돼서 주 5일씩 영어학원 계속 다녔었어. 캐나다 떠나기 전까지. 그래서 영유 출신이다 보니까 뭐 스피킹 리스닝은 뭐 특별히 걱정하는 수준은 아니었고, 뭐 역시나 라이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려워했었지. 1학년 때. 그리고 한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당연히 뭐 한글 말하기는 문제 없었고, 근데 읽기나 쓰기 좀 어려워했었던 상태. 캐나다 가기 전에. 그리고 지금은 돌아와서 3학년인데 학교에서 뭐 받아쓰기 시험 보는 거 보면 그러니까 다 맞을 때보다는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언니랑 또 비교해서 그런데 언니는 항상 다 맞았거든. 근데 이 친구는 좀 틀리는 경우가 많고, 또 쓰는 거 자체를 또 많이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또 받아쓰기 시험 본다고 하면은 또 매번 같이 뭐 불러주고 연습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집만의 문제인지 생각해봤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 결론은 조기유학 갔다 온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랑 비슷하게 해외 거주하다 오신 분들, 또 아직 캐나다 현지에 있는 엄마 아빠들하고 얘기 많이 해봤는데 공통점이 있어. 아직 한글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출국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도 대부분 비슷해.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는 정말 많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한글이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말 하는 엄마들 많아. 그러니까 영어 잡으려다 한글 놓쳤다. 그러니까 두 언어가 다 애매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다녀온 아빠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영어도 영어인데 그러니까 영어 배우러 간 거 맞아. 근데 문제는 한글도 역시 배워야 하는 시기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조기 유학을 언제 갈 건가, 뭐 시기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언어 습득 뭐 관련 얘기 들어보면 뭐 크리티컬 피리어드 뭐 이런 표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언어학자가 얘기하기를 뭐 언어 습득에는 뭐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시기가 있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은 그 뭐 아이의 언어 능력, 그러니까 뭐 뇌발달하고 연결돼 있고, 뭐 특정 시기가 지나면 뭐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어려워진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정리하면 그러니까 조기 유학 추천 시기는 한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정도. 그러니까 그 언어학자도 말했듯이 뭐 10세에서 12세 정도. 그러니까 이쯤 시기가 그러니까 언어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이론 적용해 볼 때, 그러니까 아이가 한 명인 가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현실에서 진짜 문제가, 그러니까 아이가 둘 이상일 때야. 그러니까 우리 집 경우처럼, 그러니까 큰 아이 기준으로 맞추면, 그러니까 둘째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둘째 기준으로 맞추면, 또 큰 아이가 너무 커서 그 영어 공부할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부모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영상 보게 될 부모님들은 꼭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한글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유학을 가면 분명히 영어, 한글 둘 다 애매해질 수도 있어. 이건 가기 전에 꼭 한글은 꼭 잡고 가야 돼. 진짜 조기 유학 자체는 애들한테 진짜 좋지. 진짜 좋은 선택인 건 확실해. 뭐 넓은 세상도 보여주고, 뭐 경험도 많이 시키고, 영어 실력도 늘리고. 그러니까 나도 다시 선택하러 가면은 나도 반드시 보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면, 그러니까 무조건 일찍 보내는 게 맞지. 뭐 언어 학습이라는 게 뭐 사실 어릴수록 좋고, 또 많이 이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 근데 1년이든 2년이든 단기로 갔다가 꼭 돌아올 거라면은, 그러니까 언제 갈 건지, 또 누구 기준으로 시기를 맞출 건지, 또 아이들 한글은 어떻게 유지할 건지,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정도는 충분히 고민하고 가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현지에서 만났던 다른 많은 엄마 아빠들 얘기 들어보면 보통 이렇게 부모 상황에 맞춰서 오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 뭐 회사도 힘들고 뭐 남들 다 유행하는 1년살이 한번 가보자. 또 뭐 안식년이다. 뭐 육아휴직 뭐 이번에 안 쓰면 못 쓴다. 뭐 이런 이유들이 다양하더라고. 근데 애들 때문에 가는 거라면 꼭 애들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난 맞다고 봐.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애들 언어 학습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거니까. 그리고 아이 둘 이상 키우면서 조기 유학 고민하는 엄마 아빠들은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세 가지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했으면 해. 그러니까 뭐 우리 애는 뭐 언어적으로 뭐 진짜 뛰어나다. 뭐 그럼 뭐 아무 때나 알아서 가면 되지, 가고 싶을 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뭐 나는 보통의 아이를 둔 아빠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한 경험을 기준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준비 단계면 꼭 앞서 말했던 거 충분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다음에는 뭐 내가 한글 공부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것도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게.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댓글에 남기고 뭐 내가 아는 선에서 뭐 답변 달아줄게.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